19만 원도 있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러프하게 100 이상이면 절개. 절개든 비절개든 4, 5mm 속쌍꺼풀로 잡으면 붓기 얼마 안 돼. 오, 나도 처음 알았다. 국소마취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거 영업비밀인데 국소마취를 조금만 해야 돼. 수술을 빨리 해야 돼요. 오. 인플루언서야, 인플루언서.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제 무기입니다. 숫자수 떨어진다. 이 눈매 교정 해야겠는데? 눈매 교정? 원래 미용 수술 응급이 없는데 지금 응급이야. 119 불러! 눈 전문 성형외과 의사 유상수라고 합니다. 나 부분절개 하면 안 돼? 갑자기 왜 목소리를 소녀? 10년 젊어졌어 벌써. 부분절개 하면 안 돼요, 저? 단직 써야 되니까 절개는 도저히 못하겠고 그래서 급한 대로 찝었지. 야, 우리 케이스 다양하다. 쿨링 케이스, 망할 케이스? 첫 케이스. 1단계, 고민 단계. 관심이 생기는 단계에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그 이제 니즈가 딱 들면 자아 성찰이 필요한 거지. 내 눈에 대해서. 내 눈이 어떤 눈인지를 알아야 어떤 해결책이 좋겠구나. 이걸 너무 모르고 막연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예를 들어서 나는 긴 눈을 원했는데 엄마 나 눈 수술하고 싶어. 그럼 대부분 쌍꺼풀 수술 생각하잖아. 그래 그럼 쌍꺼풀 수술해. 근데 짧은 눈이 쌍꺼풀 수술하면 더 짧아 보여. 땡그레지니까. 악순환. 재수술하고 계속. 근데 내 눈을 제대로 알려면 의외로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 아!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아, 살살 말해준다. 내 눈 어때? 예뻐. 너 왜 수술하려고 그래? 이런 친구 말고 진짜 친한 친구들, 여자면 오빠 내 눈 어때? 꼬막 눈이지 뭐! 새로 태어날. 뭘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 엄마들도 믿으면 안 돼. 엄마들은 다 예뻐. 맞아. 내 자식들은 다 예뻐. 아빠들은 무심해서 잘 안 봐. 아빠 내 눈 어때? 내 자식이니까 뭐 똑같겠지 뭐. 그냥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우선 내 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플 보면 전후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다양한 눈들이 많이 있잖아. 그 눈을 보면서 나랑 비슷하게 생긴 눈을 찾아내야 돼. 빨리. 그치. 강남 언니 보면은 비포 애프터 잘 나와 있잖아. 쌍수 후기 10만 개. 그거 보다 보면 하루 순삭이야.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어. 그렇겠다. 맞아.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넘기면 비포 애프터 바로 볼 수 있거든. 요새 어플을 안 들어가 봐서 몰라.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자아 성찰을 한번 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앱으로 하는 거지. 내가 수술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면 그때부터 이제 수술해야겠다. 마음을 잡는 거지. 근데 계속 봤는데도 뭐야 별로네. 그러면 눈이 원인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수술을 결심하고 나서 2단계,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눈매 교정을 해야 되나? 어떤 수술을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대입 준비할 때 혼자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학원이랑 과외 다니면서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혼자는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과외 받아야겠다. 그러면 상담을 받으면. 그러니까 한 군데는 조금 아쉽지 당연히. 최소한 한 3-4군데 정도는 다니면서 받아보는 게 좋아. 그 원장님마다 계획도 조금 다를 거고 절개냐 비절개냐 방법도 좀 다를 거고 미적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요걸 이제 혼자 자율학습으로 하겠다. 어플 이용하는 게 제일 좋지. 비포 애프터 보면서 내 눈이랑 비슷한 거 찾아서 스크롤해서 요렇게 되는구나. 그걸로 이제 정보를 간추려서 그렇게 자율학습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2가지 방법? 쌍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럴 땐 안 된다. 최근에 겪은 게 너무 갑자기 정하는 경우 있어. 수술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남친과의 이별, 계속되는 면접의 탈락, 구직의 실패. 그러면 갑자기 삘 받아서 머리 자르듯이 나 당장 내일 뭐 해야 되겠다.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몰랐어. 당일 와서 당일 수술한 친구였는데 대학교 1학년이었나? 어린 친구인데 수술이 이제 길진 않았는데 노래가 수술실에서 노래를 틀어놓는데 이별 노래가 막 나오고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우는 거야. 수술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나 놀래가지고 왜 울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수면이 돼 있으니까 맞네. 술 취한 것처럼 숨겨놓은 감정선이 나오거든요. 약간 술 취하듯이. 나는 이제 마취가 깼나. 왜냐면 의심할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래서 마취를 더 줬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막 예뻐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잠결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나는 이걸 빨리 수술을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근데 힙합이 마침 나오더라고요. 창모야. 그래서 역시 창모! 마이스트로 가자! 근데 창모가 이별 노래를 부르고 있어. 또 창모. 아니 창모도 이별 노래를 해? 막 이러는데 그 플레이리스트 누가 짠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해줬는데 그 와중에 그 수많은 노래 중에 마이스트로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막 계속 울고 막 몇 개 안 되는데 저는 노래 중에. 그럴 때는 이제 거의 감정이 경쟁이야. 최고치로 올라오니까 그때는 문제가 뭐냐면 다 크고 화려하게 원해. 극적인 걸 원하니까. 완전 변하고 싶고 자극적인 이제. 거, 큰 변화, 내 눈에서 제일 큰 변화 약간 이런 식 하고 나면 그때는 만족해. 근데 다시 이성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너무 큰 거야 쌍꺼풀이.
그러니까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은 우선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긴 어려우니까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들은 내 이성이 나를 다시 찾아왔을 때 굉장히 후회될 수 있다. 이렇게 급발진해서 막 바꾸고 싶을 때 이런 거 공감이잖아요. 그럼 겁나 많지. 나는 사실 쌍수 급발진해서 근데 비절개라서. 비절개 괜찮아. 비절개 괜찮아. 사이즈. 그래서 찝은 거야. 그냥. 맞아. 나 한동안 광대도 치고 싶었고. 근데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일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이별하고 양악을 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큰 결정인데 조심해야 된다. 급발진하지 마라. 갑자기 할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병원 어디서 해야 되지? 의사 선생님 어떻게 고르지? 그걸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 병원이나 갈 수는 없어. 또 병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친구들한테 소개를 받거나 어플 보면 병원 정보도 나오고 원장님 정보도 나오니까 3-4개를 넘어가면 좀 피곤해지고 오히려 더 선택하는 데 어려울 수 있어서 우선 3-4개 정도 정해놓고 지역을 정해야 돼. 뭐 하루는 강남역 가서 뭐 강남에서 밥 먹고 강남병원 3-4개 투어하고. 근데 나는 뭔가 좀 아쉽다. 그럼 노년역? 그럼 이제 노년역 가서 좀 더 많은 병원과 원장님들을 폭력적이었었던 것 같아. 경험해봐야겠다. 그러면 이런 병원은 우리가 고를 때 좀 피했으면 좋겠다. 시술 관련해서는 누나한테 많이 들었거든. 근데 이제 형님한테는 눈 성형 관련해서 이런 뭐 술을 더 드릴까요? 술이 들어가면 오늘만 경험 못하면 되잖아요. 내일 좀 민망하더라도 이상하다. 어제 뭔가 우선은 그 원장님이 후기가 많은데 약간 다른 분야의 후기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는 이제 앱이 없을 때는 그 병원이나 그 원장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은 후기들이 진짜 옛날 거부터 지금 거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맞아. 두 번째는 눈을 못 마주치는 병원. 얼굴 안 보고 상담을 해준다. 네, 얼굴 안 보고. 얼굴을 봐야만 진단을 할 수 있는 과인데 얼굴을 안 보면 조금 걱정이 된다. 모니터도 안 보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차트만 보고 한다거나 좀 이상하잖아. 네. 근데 있어. 왜냐면 미리 실장이랑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은 실장 선상담하고 원장님은 그냥 컨펌하는 정도? 이런 병원들도 있어. 그렇지. 그렇긴 하지. 나는 환자의 니즈와 그걸 이해하는 게 수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 되는 병원들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병원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의료진이 아니면 직원들이 수술하기 전까지는 막 이러다가 수술 끝나고 나면 갑자기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경과도 잘 안 봐주더라. 특히 경과를 집도의 선생님이 안 보셔. 뭐 이런 건 이제 들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경과를 해준 의사 선생님이 받아주고. 그러니까 집도한 선생님이 경과를 보셔야 되는데 다른 분이 본다거나 간호사 분이 본다거나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들으면 그치. 그거는 걸러야지. 근데 나는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붓기 시작할 때 경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누나도 똑같이 그냥 이게 이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계속 붓는 거 맞아? 놀래서 전화했는데 그때라도 그거 원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었어. 뭐 다들 붓는 건데 뭐 이렇게 새삼 그래? 약간 이런 대처였어. 별말 안 했지 더 이상. 알겠어요. 속마음을 얘기하면 쌍욕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 마음속으로 쌍욕 많이 외쳤지 이러면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4성급, 5성급 호텔 나누는 기준이 컴플레인 어떻게 처리하냐. 맞아 진짜 중요해. 그거는 퀄리티야. 병원의 퀄리티고 의사의 인품이야 그게. 그리고 단번에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렇죠. 그건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사회 갑자기 나올 수가 변화니까. 없는. 뭐 이런 거는 지인을 통해서 혹시나 그 병원에 수술 받은 분이 있으면 알 수는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피해보고. 그럼 그런 약간의 적정가를 정해주긴 어렵죠. 적정가를 정하기는 어려운데 결국에는 N수가 모이면 평균을 찾아가잖아요. 강남원님 회원수가 몇 명이죠? 그 정도 N수면 적정가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병원들이 정말 많지만 결국에는 정규분포 따라가게 따라죠. 되니까 앱을 통해서 미리 가격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좀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러프하게 100 이상이면 절개. 대부분 첫 수술인 경우에는 100에서 200 사이인 것 같고 절개는 비절개나 뭐 좀 더 간단한 건 100 이하. 지금 보니까 뭐 19만 원도 있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물론 아마 그게 시작까지 토탈가는 아닐 거라서 비절개는 우선 100 이하가 많다. 재수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적정가의 의미가 크게 없어. 4번째, 수술 후에 눈 엄청 부어있고 붓기가 안 빠져. 괜찮은 거 맞나? 그런 불안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붓기를 줄이는 마법도 펼치시나요? 최대한 덜 건드려야 돼. 정말 걸 때만 딱 그래? 이게 포셉이라 치면 많이 건드리면 안 돼요. 공부도 잘했으니까. 이렇게. 그래. 4번 안에 끝나요 그러면?
아니요, 조금 더 하긴 하는데 이런 느낌이다. 왜냐면 너무 적게 걸면 풀리니까. 다만 실에 걸 때도 물리면 안 돼요, 술을. 맞아. 물리면은 멍 바로 들어. 국소 마취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국소 마취를 조금만 해야 돼요. 수술을 빨리 해야 돼요. 아 조금 마취하고 빨리 해버리고 네. 깔끔하게. 수술이 길어지면 마취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럼 눈이 점점 붓거든요. 그러니까. 물약이니까. 그러면 눈 못 뜨거든요, 나중에. 눈 떠보세요 하면 눈 수술은 정말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네. 네, 깔끔하게. 맞아. 저번에 했을 때 찝었을 때는 붓기가 그래도 일주일은 가던데. 일주일이면 적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 큰 붓기요. 잔붓기까지 하는 데는 나 거의 1년 걸렸어요. 자연스러워지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렇게 딱 화장하니까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화장 안 하면은 이제 티나는 게 한 3달 정도 더 가고 4달 차에는 좀 자연스러워지고 1년 되니까 이제 자리 잡아요. 피부 타입에 따라 붓기가 다르다고 전 들었거든요. 가라앉는 게. 약간 그건 있지. 이제 평소에도 눈이 붓는 사람들. 팔다리 잘 붓는 분이 있듯이 그치. 이 붓기도 잘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면 그 영향도 물론 크긴 한데 쌍꺼풀 수술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쌍꺼풀의 높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붓기는. 절개든 비절개든 4, 5mm 속쌍꺼풀로 잡으면 붓기 얼마 안 가. 근데 높게 잡으면 비절개도 엄청 오래 가. 높이랑 개인적으로는. 절개냐 비절개냐. 수술 방법보다는 라인 높이가 더 큰 거. 오, 나도 처음 알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 모든 일의 시작이. 시작. 그 시작은 나를 우선 아는 거. 나를 알아가는 거. 내 눈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내 눈을 몰랐을 때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롱코트를 입으면 안 되는 신장인데 롱코트를 입었어. 디제스터. 너무 안 예쁘다. 너무 안 예쁘다. 나는 아웃라인 쌍꺼풀, 그러니까 높은 쌍꺼풀을 하면 안 되는 눈이거나 앞트임을 하면 몰리는 눈인데 내 친구가 앞트임하고 아웃라인 하니까 너무 예뻐. 나도 똑같이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의사가 우선은 원하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는데 수술은 잘 됐어도 어울리지가 않는 거지. 그게 재수술의 시작이에요, 대부분. 내 눈을 우선 알고 나한테 맞는 거를 해야지 남이 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 아저씨 영화 나왔을 때 원빈 따라서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어떻게 됐어? 진짜 아저씨 됐잖아. 원빈 안 되잖아. 내 두상을 정확히 알고 머리 깎아야 되듯이 내 눈을 정확히 알고 수술 받아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이제 2부 마무리는 도영 언니가 될 것 같은데. 아름답도록 정확한 정보 강남 언니.